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오늘은 김우림 한의학 박사를 모시고 체질과 음식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체질하면 사상의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상의학은 조선 말기에 이재마라는 분이 처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마 선생이 체형과 성격을 보고 사람들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상체가 발달했으며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양인 역시 상체가 발달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태양인과 비슷한데 성격이 급하고 실증을 잘 내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태양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4체질 중 체격이 가장 큰 편인데요. 키, 손발이 크고 하체가 발달했고 식성도 좋습니다. 참을성이 많고 미리 계획을 세워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하체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잡혀 있고 매사에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체질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태양인과 소양인은 신체에 열이 많아서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또 몸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반면 태음인, 소음인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과 잘 맞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위가 약하고 속이 차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과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좋습니다. 태음인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특히 소고기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설렁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인 깍두기도 설렁탕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태음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소양인 같은데요. 그럼 소양인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양인에게는 보쌈이 제격인데요.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소양인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인이 이런 과일을 먹으면 열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소음인에게는 참외나 수박이 좋지 않겠군요. 그럼 태양인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요? 네, 이 4체질 가운데서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은 체질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채식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보다는 콩이나 계란 흰자를 먹으면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네요. 체질에 따라 음식도 골라 먹어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오늘은 김우림 한의학 박사를 모시고 체질과 음식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체질하면 사상의학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상의학은 조선 말기에 이재마라는 분이 처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마 선생이 체형과 성격을 보고 사람들의 체질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태양인은 머리가 크고 상체가 발달했으며 결단력 있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소양인 역시 상체가 발달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태양인과 비슷한데 성격이 급하고 실증을 잘 내서 한 번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태양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4체질 중 체격이 가장 큰 편인데요. 키, 손발이 크고 하체가 발달했고
식성도 좋습니다. 참을성이 많고 미리 계획을 세워 일을 하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이는 하체가 발달하기는 했지만 상체와 하체가 균형 잡혀 있고 매사에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마 선생은 각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고 체질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체질에 잘 맞는 음식은 어떤 것인가요? 태양인과 소양인은 신체에 열이 많아서 뜨거운 것을 싫어하고 또 몸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반면 태음인, 소음인은 몸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음식과 잘 맞습니다. 소음인의 경우 위가 약하고 속이 차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닭과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을 먹으면 좋습니다. 태음인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좋은데 특히 소고기가 잘 맞습니다. 그리고 설렁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음식인 깍두기도 설렁탕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태음인에게 아주 좋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소양인 같은데요. 그럼 소양인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입니까? 소양인에게는 보쌈이 제격인데요. 돼지고기는 성질이 차기 때문에 열이 많은 소양인과 아주 잘 맞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대표적인 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소양인이 이런 과일을 먹으면 열을 내리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소음인에게는 참외나 수박이 좋지 않겠군요. 그럼 태양인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요? 네, 이 네 체질 가운데서 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은 체질이 바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채식만 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단백질을 보충하려면 고기보다는 콩이나 계란 흰자를 먹으면 됩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네요. 체질에 따라 음식도 골라 먹어야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사상의학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음식 섭취를 조절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상의학이 체형이나 성격을 보고 체질을 구분한 것인데 분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단 4가지 체질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구석기 식단을 식탁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기 식단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만 식량을 구했습니다. 사냥으로 얻은 육류와 채집으로 얻은 나무 열매가 주식이어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주로 먹었지요. 반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을 초래한 것입니다. 구석기 식단대로만 음식을 섭취하면
뚱뚱한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현대인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쌀이나 빵과 같은 음식물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구석기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더니 어찌나 두뇌 회전이 안 되던지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균형을 이룬 식단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서 사상의학에 대해 토론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상의학의 이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의학의 과학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사상의학을 활용하면 사람들의 체질에 따라 질병을 예측할 수 있고 음식 섭취를 조절해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사상의학이 체형이나 성격을 보고 체질을 구분한 것인데 분류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을 단 4가지 체질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비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구석기 식단을 식탁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석기 식단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채집으로만 식량을 구했습니다. 사냥으로 얻은 육류와 채집으로 얻은 나무 열매가 주식이어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주로 먹었지요. 반면 현대인들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비만을 초래한 것입니다. 구석기 식단대로만 음식을 섭취하면 뚱뚱한 사람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현대인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쌀이나 빵과 같은 음식물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저도 구석기 식단으로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았더니 어찌나 두뇌 회전이 안 되던지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열량이 낮으면서도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균형을 이룬 식단을 추구해야 합니다.